자, 이번 주 내내 특집 시간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후의 종목이라고 해서 올 하반기를 내다보는 이제 종목들 꼽아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 밀리는 거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를 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요. 올 하반기 여유 있게 좀 쉬엄쉬엄 가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종목들 꼽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의 탑3 종목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듣기 전에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싶어요. 앞서서 이제 박준현 사장님께도 잘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지만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밀려난 것이고 또 어떤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동안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장중에 좀 루머가 돌아다닐 때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을 약 한 1조 원 물량을 매도한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선물입니다. 지금 선물이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는 휴일이었는데 그저께 화요일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에 의해서 삼성전자와 같이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어디까지 하락할 거를 좀 염두에 두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지난달 5월 달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봉 차트 상으로 확장형 패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확장형 패턴에 거의 하단 부위에 근접해서 움직여 나갈 자리가 지수상으로 보면은 191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라인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910포인트 있는 그 정도까지 다음 주 초에는 이제 서서히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주식을 보유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쫓아가면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제는 서서히 밑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좀 받을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한 가지 기술적인 반등 수준까지만 일단은 좀 노려보자.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 선물이 매도 공세가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는 다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이 종목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전해드린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말 많았던 IT 가운데 하나 나왔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자, 대표님의 생각 들어볼게요. 왜 LG 디스플레이입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이 과연 어느 쪽이 제일 좋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추정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뭐니 해도 IT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실적은 제일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1분기 실적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나올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흔히 보통 PBR이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산가치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PBR이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추정 PBR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근래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 지금 2, 4분기 실적 나오는 부분은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뭐 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PBR을 따져본다 그러면 2013년도 예상 PBR이 지금 1.06으로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갖고 IT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이 급락으로 움직여 나가는데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수준에서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까요? 예, 올라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반기 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 그러면 주봉의 캔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약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손절 가격은 한 29,000원, 최근 근래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2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0원 정도 수준인데 한 5% 정도의 로스컷을 잡아놓고 한 1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에 손절가 29,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대표가 꼽아오신 세 개의 탑3 가운데 하나는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한번 올 하반기에 어떤 흐름 펼쳐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하러 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LED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좀 들끓었습니다. 서울반도체 코스피는 사실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가 2.4%나 밀려나는 가운데서도 서울반도체는 선방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 가까운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장중간 때나마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이제 조금 이제 뭐 순위가 이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진짜 LED 관련주들은 예. 뭐 쉬었다가 또 가고 또 예. 쉬었다 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왕년의 그렇습니다. 명성을 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되찾는 네. 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서울 반도체를 꼽아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지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으로 따져도 서울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2, 4분기부터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기관들의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수급입니다. 근데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연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ED 조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속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의 움직임이 지금 아래쪽 하방 경직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쪽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 강도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주봉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인 흐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38,000원 있는 자리까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근래에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아래쪽 있는 자리는 33,500원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33,500원 그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목표가 38,000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ED 관련주 가운데 대장주입니다. 서울반도체. 각국의 LED 관련 조명을 좀 한번 육성해보자, 시장을 육성해보자라는 의지도 분명히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전력난, 이것 때문에 또 LED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요.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높은 LED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대표님, 서울반도체 이 1등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예. 루멘스라든지 예. 루미마이크론도 있고요. 이런 LED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약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올 여름에 어떤 전력난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LED를 보면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량이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의 수요를 좀 적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교체 작업이 좀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금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ED의 전반적인 테마는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각 기업들의 LED 관련주가 모두 잘 나간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요, 가장 대장적으로 가장 제일 좋은 종목, 네. 이런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쩌다 보면은 이 종목은 저가 종목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생각들을 되게 있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욕심나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흔들리면은 올라가더라도 저는 손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려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네, 강해요. 네. 그래서 종목들에 접근을 할 때는 그 업종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이쪽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간 주식을 하신 이 전문가님들도 힘드신데 저희는 오직 하겠습니까? 예. 대장주로 LED 관련주 서울반도체 두 번째 종목으로 점검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의외입니다. 네. 삼성화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주초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포인트 위쪽으로 완전히 안착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코덱스 인버스도 같이 더불어서 활용을 해서 어떤 해칭 전략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가지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왔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해나가기가 그렇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1% 하락할 때 코덱스 인버스가 1% 상승하기 때문에 요거 먹으려고 그거 인버스 못하러 들어가니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더더욱이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접근 들어가기가 그렇게 또 쉽지가 않은, 파생 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을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중에 그동안에 제일 오르지 못했던 방어주가 사실은 보험주들이 사실 제일 오르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근래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약이나 아니면 음식료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 근래에 급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승을 못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험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도 시장 대비해서 그리 선방하지는 못하는 모습
모습이었고요. 다른 예. 경기 방어주들에 비해서도 사실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어디까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좀 아닙니다. 일단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인 만큼 예. 제한적인 수익을 그렇습니다. 노리는 게 예, 좋고요. 제한적인 수익을 좀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수급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기관들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 들어오는 경향이 강하고요. 역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민감한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그렇게 크게 위에 목표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24만 5천 원 직전에 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까지만 일단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2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앞선에 말씀을 드렸던 두 종목은 월요일 날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면은 밑에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22만 원 근처에 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손절을 짧게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4만 5천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입해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나가신다 그러면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화재,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그 유입 물량 체크를 하시면서 최대한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목표 가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신경 대표가 추천하는 올 하반기 유망 종목 3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신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